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 도유의 김대중 세무사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절세 포인트에 대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요.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한 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됩니다. 여기에서 그 한 개 이하를 소유했더라도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가 되죠. 근데 여기서 고가주택이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따집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비과세를 이용한 절세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추후에 설명드리고요. 고가주택의 기준시가 9억 초과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연말 정도에 확인을 하셔서 해당 연도에 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부부의 경우에는 합산해서 주택수를 판정을 하는데 간혹 이제 부부가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있지요. 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의 주택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주택수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주택수가 없어서 비과세 판정이 가능할 수 있는데 2020년도 초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소수 지분자들에 대해서도 연간 수익 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지분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이 소수 지분자의 주택수로도 계산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권자로 주택 명의를 좀 분산하는 거가 소수 지분권자의 임대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한데 동시에 소수 지분권자의 소득이라든가 그 주택의 기준 시가와 지분율을 감안해서 판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고 했는데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시점이 12월 31일 또는 주택 양도일 현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통 주택에 대한 그 공시 가격은 통상적으로 4월 30일 날 고시가 되고 예외적으로 9월 30일 날 수시 이제 고시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해당 고시 가격으로 이제 9억 초과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해에 해당 주택을 팔았을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 고시일이 4월 30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도일이 4월 30일 후면 그 해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면 되시겠고 양도일이 4월 30일 이전이다 할 경우에는 전년도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 초과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시가 4월 30일 날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이기 때문에 그 해 고시된 고시가격 그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했다고 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건가 하고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 4월 30일 기준으로는 9억 원으로 공시가 되고 22년 4월 30일 날 10억 원으로 공시가 됐을 경우에 22년 5월 달에 21년도 귀속분의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과연 그게 과세냐 비과세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21년도의 공시가격이 9억이면 21년도 분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5월 달에 22년도에 대한 임대소득을 신고할 경우에 그때는 과세가 되겠죠.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했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주택수가 연도 중에 변동된 경우입니다. 연중에 2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택 하나를 팔았을 때 그러면 이제 연말 기준으로 주택수가 하나니까 2021년 예를 들면 그 해에 대해서는 비과세냐? 꼭
그렇지는 않고 2주택인 기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1주택이었다가 주택을 하나 더 구입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연도 말 기준으로는 2주택이니까 연간 전체에 대해서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니고 2주택이 된 이후에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 임대소득의 총 수익 금액은 월세와 간주 임대료의 합한 금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간주 임대료라는 것은 부부합산으로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 간주 임대료라는 걸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3주택이라는 걸 계산을 할 때에 소형주택,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부합산으로 5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소형주택이 2개다. 그러면 3주택이 되는 거고, 4주택이 있는데 소형주택이 2개다.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주택 이하인 소유자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발생을 안 하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3주택 이상이더라도 반드시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림의 계산식을 보시면 간주임대료 계산은 보증금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의 적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간주임대료 자체가 계산이 되지 않죠.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합해서 총 수익 금액을 계산하긴 하는데, 간주임대료라는 것 자체가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발생을 하기 때문에 3주택 이하가 안 되게끔 주택수를 관리를 하거나 3주택 이상이라면 보증금이 3억이 안 되게끔 관리를 한다면 간주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아서 임대소득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2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를 하는 것이 임대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크겠죠. 전세가 더 유리하겠고,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 합계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수를 판단할 때에는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소형주택이 있다면 그거를 빼고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주택이 각각 있을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는 각각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A, B, C 주택이 있습니다. 부부합산이니까는 주택수가 3개고 소형주택은 없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이 부부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주택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주택수가 3개고 임대보증금이 각각 3억씩이어서 총 9억이면은 간주임대료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례에 있어서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긴 하지만 간주임대료는 거주자, 그러니까 개인별로 각각 계산을 하기 때문인데요. 각 명의자별로 계산을 하고 공동명의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서 이 공동사업자는 별도의 일거주자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가 각각 A는 남편 명의, B는 아내 명의, C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일거주자로 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되고, 그러면 각 주택에 대해서 임대보증금 3억씩을 각각 공제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간주임대료가 발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수가 3주택 이상이고 하더라도 명의를 분산하고 또 공동명의를 활용을 하면 간주 임대료를 줄임으로써 주택 임대소득을 줄이는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택 임대소득의 총 수익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분리과세라 하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택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인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 종합과세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나 그 외에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해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소득만 따로 떼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그 외에 나머지 타소득은 합산해서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가 있고, 또는
주택 임대소득도 다른 타소득과 합산을 해서 묶어서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그 분리과세라고 해서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그냥 신고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분리과세로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고 하면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타소득은 종합과세로 해서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분리과세가 시작되고 나서 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다른 타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신고하거나 아니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신고 대행을 맡기거나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소득은 이제 본인이 인터넷에서 분리과세를 신고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둘 다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둘 중에 나중에 신고한 것만 유효하게 신고가 된 걸로 처리가 되고, 먼저 신고한 거는 무신고가 처리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더라도 타소득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 신고는 묶어서 같이 해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가 어떤 게 더 유리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스인지에 따라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알지만, 그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계산 구조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더 유리하겠다, 이 정도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계산 구조에 대해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종합과세가 원칙이니까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종합과세는 추계신고와 장부신고가 있습니다. 장부신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수익금액과 실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신고하는 거죠. 장부에다가 기재를 해서 신고하는 것이고, 추계신고는 실제 수익금액에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만큼의 경비율로, 그러니까 실제 경비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경비율을 가지고 비용을 공제를 하고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둘 다 종합과세인 점에는 다름이 없기 때문에 세율은 둘 다 6에서 45%의 누진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분리과세는 소규모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편의를 제공을 하고, 또 세금 부담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계산 구조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랑은 좀 약간 다르지만 종합과세 추계신고와 얼핏 보시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리과세는 일단 수익금액은 똑같이 계산을 하고요. 필요경비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60%를 공제를 해주고,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수익금액의 50%를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400만 원, 미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공제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세율은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수익금액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공제한다는 측면은 추계신고하고 비슷한데, 추계신고의 경비율보다 공제율이 더 높지요. 단순 경비율하고 비교하더라도 공제율이 60%, 50%, 거기에 추가 공제까지 감안하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대신에 추계신고 같은 경우에는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분리과세는 14% 단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임대수입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를 감안한다 그러면 추계신고의 경우 대부분 6%의 세율이 적용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세율은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구조만 놓고 보더라도 분리과세를 신고할 때 수익금액이 적어서 대부분 공제가 되는 범위 내에 들어간다, 즉 과표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거고요. 과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구간, 수익금액이 늘어나서 공제를 하고도 남는 금액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 그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분리과세가 높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질 겁니다. 만약에 그 주택임대소득 외에 타소득이 있어서 종합과세의 세율이
6%가 아니고 그 이상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된다면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게 됩니다. 타소득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하겠죠. 그렇게 큰 틀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직관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수익금액이 적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고 수익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대신에 그 분리과세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경비가 공제율보다 클 때는 당연히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지겠죠.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타소득이 크면 클수록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에도 그런데 실제 지출하는 비용이 커서 결손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 등록 임대소득이 1,000만 원 또는 미등록 임대소득이 400만 원인 경우 60%나 50% 공제율 그리고 추가 공제금액 400만 원, 200만 원을 감안하면 이 경우에는 과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수익금액 전부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당연히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종합과세에 비해서 보시면 분리과세는 세금이 없는데 종합과세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을 하죠. 미등록인 경우에 400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분리과세는 세금이 발생을 안 하고 종합과세는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발생을 안 하네요. 어쨌든 분리과세로 등록인 경우에 1,000만 원, 미등록인 경우에 400만 원까지의 수익금액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단 타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과표가 증가하면 수익금액이 증가하면 종합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임대 수익금액을 1,500만 원으로 놓고 봤을 때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분리과세를 하면 결정세액이 77만 원이 나오는데 종합과세를 하면 35만 6천 원. 미등록인 경우에는 세액이 더 늘어나게 되죠. 종합과세가 유리해집니다. 아직까지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 분리과세를 하는 게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금액을 좀 더 키워보면 수익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를 보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분리과세일 경우에도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두 번째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타소득이 있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타소득이 크면 클수록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 했었는데, 사례에 보시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감안을 했고요. 근로소득이 7천만 원이 있어서 세율이 24% 구간인 경우를 가정을 해봤습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고 근로소득으로 별도 종합과세를 할 경우에 결정세액은 93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종합과세로 두 개를 합산했을 경우에는 세율이 묶어서 다시 24%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1,060만 원 정도 발생을 해서 종합과세의 세금이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세 번째 케이스는 앞서 설명드리지 않은 케이스인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임대수입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77만 원, 종합과세인 경우에는 42만 6천 원. 그러니까 본인의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하죠. 그런데 배우자의 종합소득이 굉장히 큰 경우에 이 경우에도 과연 더 유리할까? 이 경우는 오히려 본인은 분리과세를 하고 배우자의 그 종합과세 할 때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본인이 인적공제로 들어가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배우자의 한계 세울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분리과세를 하고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피부양자로서 인적공제에 반영을 할 경우에 인적공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공제 받을 수도 있고 또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것들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절세 요건은 이것보다 아마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어떤 것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지에 대해서 계산 구조를 통해 가지고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실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모의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주택임대소득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계산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해서 실제 신고하시기 전에 모의 계산을 통해 가지고 유불리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절세 포인트는 파트 2에서 또 이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